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2차 부등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배워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활용을 좀 해가지고 2차 부등식의 작성과 그리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쓰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를요,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요, 당연히 방정식의 해인 거 맞죠? 그죠?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간단한 예시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나한테 2차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보단 작다가 있어.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지? 그러면 x-1에 x-의 3은 0보다는 작다고요. 우리 부등식은 부등식이기 이전에 방정식이잖아. 이거 는이라고 따가면 방정식이고 이거의 해는 뭐야? 1과 3인 거 맞지? 그지? 그럼 이거를 경계로 해가지고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단 뭐예요? 작은 거 맞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거 한번 해볼 건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가 있어. 이거의 해를 구할 건데 우리 최고차 계수가 양수가 아니라 뭐냐? 음수죠. 이럴 땐 우리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함으로써 양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보단 작다고 천만다행히도 인수분해가 완전 가능하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x는 1과 6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오냐? 그지? 사이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방정식의 해를 경계로 해서 부등식이 탄생을 한다는 거. 방정식의 해를 경계로 해가지고 부등식이 탄생을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좀 잘 봐야 돼. 우리 최고차 계수가 1 양수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에는 2차 부등식이 작다니까 그대로 배운 것처럼 우리가 x가 사이값으로 나온 거 맞죠? 근데 최고차 계수가 여기는요 마이너스 1 음수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에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값이 나와? 그렇죠. 이와는 반대로 사이값이 나오는 거 맞죠? 왜냐하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양변에 음수를 곱할 거고 그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 거니까 반대로 바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한 거야. 항상 우리가 부등식의 식을 작성을 할 때에는 최고차 계수의 부호와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다? 방정식의 해이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식을 작성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 예시를 봤으니까 개념을 네 가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나한테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가 있고요. 요거의 해가 예를 들어서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단 작다래. 자, 그럼 잘 봐. 일단 0보다는 작다인데 요거의 해도 그대로 사이값으로 나왔으니까 최고차 계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 맞지? 그죠? 적어볼게요. 최고차 계수인 a는 양수가 되면서 그 다음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알파랑 베타잖아. 그 말은 즉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개의 근이 뭐라는 얘기예요? 알파랑 베타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거 자체를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a에 x-알파에 x-베타 이렇게 묶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요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뭐 한 거예요? 작성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요 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여기에서 멈춰주는 게 문제를 풀이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알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자,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야. 근데 이거의 해가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거든? 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부등호의 방향이랑 여기 있는 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왜냐하면 원래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면요. 해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상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값으로 나왔다는 거는 최고차 계수가 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음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2번 예시 봤잖아. 그죠? 2번 예시 여기서 봤잖아. 그죠?
자,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음수고 여전히 해의 경계가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는 0에 두 개의 근은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으나 우리가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다 얘기해 볼게. 세 번째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있는데 요거의 해가 x는 알파보단 작다 또는 베타보단 크다가 있어.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부동호 방향과 해의 상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맞죠? 그지? 그 말은 즉슨 최고차 계수인 a가 뭐라는 거예요? 양수라는 거고요. 당연히 해의 경계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개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암기하는 거 아니야?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작다의 해가요. 예를 들어서 x는 알파보다는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왔어. 자, 그럼 잘 봐. 원래 이런 해가 나오려면은 부등호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가 돼야 돼. 하지만 0보다 작다인데 이렇게 작자 큰큰 같은 해가 나왔죠. 그 말은 즉슨 최고차 계수인 a가 무슨 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고 여전히 경계는 알파랑 베타라서 방정식 여거에 두 개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두 개의 근을 딱 설정하는 순간 실제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요거를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로 가지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a의 x-알파에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간색 글씨가 아니라 내가 파란색 1번, 2번, 3번, 4번 있죠. 우리가 해가 주어져 있을 때 걔를 가지고 최고차 계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낼 수 있는가. 이거를 주로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 개 풀어보고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오케이, 잘했어. 나랑 이제 해볼 건데 잘 봐. 2차 부등식 여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단 작대. 그럼 원래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면은 해가 작자 큰큰 이런 식으로 해가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야. 하지만 해가 지금 마치 0보다 작다 해처럼 나왔죠. 그 말은 즉슨 최고차 계수인 a가 무슨 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등호 방향과 해가 안 맞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해의 경계가 마이너스 3이랑 4지. 그 말은 즉슨 ax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는 0에 두 개의 근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과 4라는 거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두 개의 근이 있으니까 내가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이고,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b는 마이너스 a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플러스 a분의 c죠. 자, 그러면은 c는 뭐예요? 마이너스의 12a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낸 식은 일단 첫 번째 최고차 계수 a는 음수다 얻었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12a라는 식을 얻은 거 맞지? 그지?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문제를 보니까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했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모르는 문자가 a, b, c 3개인데 이 문자를 한 개로 줄일 수 있죠. 왜냐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할 수 있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마이너스 12a는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a로 묶으니까 a의 x의 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고, 특히 부등식은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최고차 계수는 무조건 없애주는 게 좋아. 1로 맞추는 게 좋아. 따라서 내가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a는 음수지. 다 쓰게 돼 있어. a로 나누면은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의 10이고요.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반대가 되죠. 이것 때문에 최고차 계수 a에 주목을 하란 얘기였어.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네. 3, 4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니까 x-3에 x 더하기 4에 0보다 작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와 3에 대해서 사이값으로 해가 나오면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내가 다시 한번 다뤄줄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의 해가 사이값으로 나왔어. 그럼 여기 있는 부등식과 여기 있는 해가 안 맞아. 그 말은 즉슨 A가 음수라는 거야. 안 맞으면 음수라는 거고 맞으면 양수겠죠. A가. 그죠? 이거 캐치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죠. 잘 복습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한번 다뤄볼 건데 여긴 내가 개념을 먼저 질러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한테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라 그랬어. 오케이? 자, 그 말은 즉슨 이 부등식을 만족한 x가 모든 실수라는 거야.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나한테 x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이차함수지. 이차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항상 있어야 돼. 어느 하나라도 아래 있으면 안 돼. x축보다.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고차 계수인 a는 양수일 거고요.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단 작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어떤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과연 왼쪽에 있는 요 이차함수 있죠.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위에 있거나 만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져도 0보다 큰 거 위에 있으니까 괜찮고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잠깐 한번 이렇게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나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식으로 옮기면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차 계수인 a는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처럼 마우스 커서 그려지면은 d는 음수야. 교점이 없어서 두 번째처럼 접하면은 d는 0이라서 판별식 d는 0보단 작거나 같겠죠. 이거 애들이 진짜 많이 실수를 해요. 부등호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크거나 같겠군.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애들아 판별식 d는요. 그래프의 모양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오로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그것만을 가지고 d를 쓰는 거야. d는 그래프의 모양과 상관이 없다. 오로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그것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보자. 세 번째로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가 그림을 항상 상상을 해보는 거야. 얘는 반대로 이제 항상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은 절대 안 돼. 왜냐면은 아래로 볼록은요,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게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거든. 아래로 볼록이면요, 이렇게 그려지든 어떻게 그려지든 언젠가는 위쪽이 존재해. 다 위쪽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얘는 아닌데요. 에이, 그게 아니잖아. 쭉 뻗어 올라가면 언젠가 위쪽으로 올라가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은 안 되고 위로 볼록이 되면서 붕 가라앉아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 상태를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체크하면은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 계수인 a는 음수고요.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으니까 d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2차 부등식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어요. 얘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x축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아래로 있는 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최고차 계수는요,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D는 0, 이렇게 그려지면은 안 만나니까 D는 음수.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단 작거나 같겠죠.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때그때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직전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얘들아, 2차 부등식은 고난도 문제로 갈수록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배우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자, 그럼 내용을 다 적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적용법을 좀 알려줄게요. 일단 이런 거야. 문제에서 해의 조건을 물어봐. 보통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 해가 뭐 존재한다. 해가 예를 들어서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의 조건을 물어볼 때에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지? 무조건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적어볼게.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은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니? 다만 해석을 할 때에도 우리가 팁을 좀 주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 딱히 x의 제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최고차 계수 있죠. 최고차 계수 a랑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돼. 내가 위에서 네 가지 얘기를 했죠. 전부 다 최고차 계수인 a와 d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야. 알겠니?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 제한 조건을 걸 때가 있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식으로 x에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되 x의 양끝 경계 함수값에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말은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위에 있는 4개의 예시를 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으면 최고차 계수 a와 판별식 d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구나. 지금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자, 이번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이거 보고 문제 풀어봐. 만약에 우리가 2차 부등식 문제를 풀다가 이런 말이 있어. 자, 부등식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최고차 계수가 문자라고 치면은 a가 0일 때랑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항상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냥 부등식이니까 꼭 2차일 필요가 없어. x의 제곱이 살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a가 0일 가능성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래? 이렇게 2차 부등식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 0보다 크다?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당연히 일단 a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a가 양수인 케이스와 음수인 케이스 딱 두 가지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 한번 보자. 자, 풀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같이 하자. 자, 문제를 보니까 부등식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럼 나는 첫 번째로 뭐부터 체크를 하냐면은 그냥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이거를 먼저 체크해. 근데 그냥 부등식이니까 최고차 계수인 a 더하기 2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어. 자, 그 말은 즉슨 a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날아가서 4는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자, 우리는요 성립하게끔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할 거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내가 구할 정답에는 a는 마이너스 1을요 반드시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번에서 구한 a의 정답이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a 더하기 2가 0이 아닐 경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내가 한 번만 더 적을게. a 더하기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x축에 대해서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왼쪽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으면은 최고차 계수 a와 판별식 d를 가지고 판단하자 그랬잖아. 그러면은 최고차 계수는요, 당연히 양수가 돼야 할 거고,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d는 음수가 돼야겠죠. 그죠? 이 둘을요,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동시야. 어디다 정리? 여기다 적을까? 동시. 자, 그러면 당연히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클 거고, 그 다음 판별식 d를 쓰면은 4분의 d는 써볼게. 자, a 더하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a 더하기 2고 얘가 0보다 작고, 그러면 a 더하기 2로 묶이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하나 날라가니까 a 더하기 2 남고 빼기 4네. 날라가니까 더하기 2 빼기 4는요. 빼기 2고 이렇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은데 이렇게 구한 d를 가지고 구한 거랑 이만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있죠. 이 둘을 동시에 반족하는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고 이게 우리가 이제 2번에서 구한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럼 봐봐. 맨 처음에 우리는 1번과 2번으로 케이스를 뭐 했어? 분류한 거 맞지? 우리 케이스 분류할 때에는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합치라 그랬죠. 그러면은 기억은요. a는 마이너스 2고 니은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2보단 작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알겠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처리해봤어. 알겠죠?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결과적으로 어떤 뉘앙스였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그냥 부등식일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가 0일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 a와 판별식 d를 가지고 판단했죠. 이 두 가지를 챙겨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좋아요. 일단 선생님은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바로 들었냐? 자, 2차 부등식 ax의 제곱이니까 절대로 최고차항 계수인 a는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케이스를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거 챙겨놓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보니까 주어진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해를 가지면은 해를 갖는 거 맞죠?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니까 주어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일단 최고차 계수 a가 양수일 때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줘도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존재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접하도록 그려줘도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존재하는 거 맞죠? 조금 더 그려볼게. 연장해서. 아이고, 너무 작게 그렸다 내가 진짜. 오 마이 갓. 안 맞아. 기분 나쁘게. 야, 미안해. 누군간 분명 불편할 거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도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는 어쨌든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럼 봐봐. 최고차 계수 a가 양수일 때에는 항상 해를 갖고 있는 거 맞죠? 그지? 그럼 우리는 해를 갖게 하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은요. 그냥 a는 0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면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든 항상 해를 가지니까. 걔를 만족하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보자. 최고차 계수인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 참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 거예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도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붕 가라앉을 경우. 이럴 때에는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x축보다 만나는 건 있어도 위에 있게 하는 x는 없어.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는 되네. 얘는요 위로 볼록이지만 x축과 두 점에서 위에 있게 하는 x가 존재하잖아. 따라서 요거 안 되고요. 요거 되는데요. 딱 이 세 번째 그림은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D가 뭐인 상태예요? 0보다 큰 상태죠.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4-A의 제곱이고 0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는 0보단 작다. 풀어버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다. 그리고 AND A는 0보다 작다. 여기 있는 거 방금 가져온 거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를요, 위에다 한번 적어보면은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단 작다가 되겠죠. 얘가 이제 2번에서 구한 해 니은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1번과 2번으로 케이스를 뭐 했어?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에는 기억과 니은을요,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합치셔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A는 0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단 작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된다. 처음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어려운데 정말 선생님 좀 자랑해도 돼? 아, 진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해서 본인 걸로 만들자.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같이 하자. 문제 보니까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보자마자 2차 부등식이네?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뭐가 될 수 없구나. 0이 될 수 없구나. A 빼기 3은 0이 아니야. 그 말은 즉슨 A는 3이 아니구나. 이거를 챙겨놓고 가야 돼.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의미를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면은 X축에 대해서 0보다 크다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없어야 돼. 위에 있게 하는 X가 없어야 돼. 우리말로 적어볼게. 이차 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존재하면 안 돼. 그 말은 즉슨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거나 아래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다시 한번.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는 X가 존재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즉슨 위에 안 되잖아. 그 말은 즉슨 X축보다 만나거나 어디에만 있어야 돼? 아래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림이 만나는 거는 가능하고 아래에 있는 거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자. 첫 번째는 최고차 계수. A 빼기 3은요, 음수가 돼야죠. 왜냐면 위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 판별식은 첫 번째처럼 그림이 그려지면 딱 X축과 한 개에서 만나니까 D는 0이고, 두 번째처럼 그려지면 교점이 이제 없으니까 D는 음수가 돼서 판별식 D는 0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 구하자. 그러면 첫 번째는 A는 3보단 작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4분의 D를 써버리면은 A-3의 제곱에 플러스 2에 A 빼기 3은요, 0보단 작거나 같다. 풀어볼게. A 빼기 3으로 묶어버리면은 제곱 날라가니까 A 빼기 3에 날라가니까 더하기 2인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은데 A는 3보단 작다. 이 둘과 동통범위가 뭐니? 공통범위 구해야죠. 그러면 A는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일단 내가 오른쪽에 적었던 이 말 꼭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자, 2차 부등식이래. 나는 뭐부터 체크할까? 아하, 최고차 계수는요, 절대 0이 될 수 없구나. A 더하기 1은 0이 아니니까 A는요, 절대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0보단 작거나 같다가 단 하나의 애를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래.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특수하니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있어. y는 fx고요.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한번 구해볼게. 이거의 그래프적인 의미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야.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아래는 없어. 대신에 만나는 건 딱 한 점 있죠. 어디서 만나? x는 알파에서 만나.
그래서 부등식 문제이지만은 마치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라 그랬어요. 딱 이럴 경우에만 오로지 몇 개의 해를 가져? 알파라는 한 개에만 가진다고. 그러면 이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0보단 작거나 같다가 단 하나의 해만 가지려면은 그대로 이 그림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1이 되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야 0보단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알파 같은 딱 한 개의 해만 나올 거니까. 그럼 요거의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당연히 최고차 계수인 a 더하기 1은 양수가 돼야겠지. 아래로 볼록일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접할 거니까 판별식 d는 뭐예요? 0이죠. 이거는 그냥 이 하나의 그림밖에 없으니 d는 0이야. 그러면 a는요 마이너스 1보단 클 거고요. 그 다음 판별식 d 4분의 d를 써버리면 a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은 0이고 자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요 a 더하기 1 날라가니까 하나 남고 a 더하기 1 날라가니까 빼기 1 사라지네. 그러면 a의 a 더하기 1은 0이라서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우리 이거랑 공통범위 구할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 두 개 중에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정답으로 고르면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또 처리할 수 있다. 잘 기억하고 많이 연습해주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문제만 더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자, 6번 문제는 너희들이 먼저 풀지 말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먼저 풀어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보고 잘 복습해서 본인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일단 이런 거예요. 내가 맨 처음 항상 성립할 조건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최고차 계수와 그리고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x에 제한 범위가 있을 때에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필수는 아니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경계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랬거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0과 3 사이에서만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x의 제한 범위가 걸려 있는 거야. 알겠니? 이럴 땐 우선 첫 번째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너네 혹시 까먹진 않았겠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때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알겠죠? 알겠죠? 마이너스 2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보자. 내가 일단 얘를요 fx라고 한번 해볼게. 함수니까. 자, 그리고 대칭축을 구할 건데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이니까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문제 발생. 대칭축이 또다시 문자로서 하나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문자일 경우에는 그냥 x축을 먼저 그려놓고 판단하는 게 좋아. 적어볼게. 자, 짜잔. 대칭축이 문자인 경우, 값을 정할 수 없을 경우 x축을 먼저 그려놓고 판단하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나한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이 차 함수가 0보다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쪽이 존재를 해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어디에서? 0과 3 사이에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x축이 왜 이래?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봐. 그럼 우리는 0과 3 사이를 볼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서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니? 아니잖아. 위쪽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과 3이 세팅되면 안 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안 된다?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어봐. 그러면 0과 3 사이는 이 사이를 보는 거잖아. 그 사이에서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니? 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 말은 즉슨 항상 0과 3 사이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은 0과 3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그래야 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랑 여기 사이가 딱 되면서 딱 이만큼을 볼 거고요. 항상 얘는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뭐를 가지고 판단하자 그랬어? 경계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하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0과 3 사이지. 0과 3 사이의 경계는 말 그대로 0과 3이잖아. 그거의 함수값이니까 0을 집어넣은 값과 3을 집어넣은 값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둘 다 x축 아래 내려가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F0도 음수가 되고요. F3도 음수가 되는데 마지막에 등호 여부는 직접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F0이 0이라면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만약에 F3이 0이라면은 여기 있는 점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사이를 보더라도 당연히 x축과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거 맞죠?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등호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fx야. 계산할게. 일단 f의 0은요. a제곱 마이너스 9고요. 0 이하죠. 그러면 a 더하기 3에 a 마이너스의 3은 0 이하고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 둘을 동시 만족해야 돼야. 자, 그 다음에 이제 F3을 보자. 요거 좀 지울게. F3은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고 얘도 0 이하. 그러면 9, 9 사라지니까 a제곱 더하기 3a는 0 이하. a로 묶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딱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거나 같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공통범위를 구해서 정답을 내주면 된다. 공통범위는 a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거나 같죠. 자,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니? x의 제한 범위가 있을 때에는 뭐부터 구해봤어? 대칭축을 먼저 구해봤어. 근데 대칭축을 구해봤더니 li 문자네? 미지수네? 이럴 때는 대칭축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 그럴 땐 우리가 x축을 먼저 그려놓고 뭐하자? 판단하자. x축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과연 0과 3이 어떻게 와야 될까? 그래서 여 그림이랑 아까 그림 한 개 더 있죠. 그거를 가지고 확인하기를 0과 3은요. 교점이 있죠. 교점에 대해서 안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0과 3 사이에서는 항상 x축과 만나거나 아래쪽이구나. 그럼 이때는 우리가 경계 함수값인 0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인 f0과 f3을 가지고 판단할 건데 둘 다 내려가니까 음수구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여부 따진다? 이렇게 등호 여부 따지는 거예요. 등호 여부. 마우스 커서 등호 여부 따지니까 등호 들어가면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는 거고 이 사이에서 만나거나 아래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이게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서 좀 시간 많이 할애해가지고 내가 얘기해봤어. 그럼 잘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자. 자, 7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x의 제한 범위가 있어요. 그 제한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걔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재. 그럼 잘 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걸 싹 다 왼쪽으로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가 무슨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지? 자, 그러면 x의 제한 범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축을 먼저 구하자? 그렇죠. 대칭축을 먼저 구하자. 그럼 대칭축은요,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치고차 개수분의 1차항이니까 2 맞지? 아하, 그럼 우리가 대칭축을 결정했지. 잠깐 2로. 대칭축을 모르는 경우에는요, x축을 먼저 그리는 게 문제풀이에 좋아. 근데 우리가 지금은 대칭축을 먼저 구했지. 충분히 숫자로서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판단할 수 있잖아. 이럴 때에는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게 훨씬 문제풀이에 유리해. 이거는 꿀팁이야. 문제풀이 팁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정 가운데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대칭축 x는 2가 있고요. 우리는 어디랑 어디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를 보는 거니까 요만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0보다 크다잖아. 내가 주어진 보라색 범위 있지.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보라색 범위 있잖아. 여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은 즉슨 여기 아래쪽에 뭐가 와줘야 돼?
x축이 딱 있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경계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하자 그랬지. 경계가 -1과 -1과 2인데 이때는 2만 봐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y값이 f2잖아. 그게 x축보다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0보다 커. 자, 그리고 등호가 가능할까? 확인해보자. 만약에 등호가 되면 이 그림이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올 거잖아. 근데 문제의 의미를 보면은 얘가 만나면 안 돼. 그냥 0보다 크다니까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x축이 딱 여기까지 이런 멍청이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졌습니다. 뭐야? 왜 취소가 안 돼? 그림 이렇게 딱 우리가 접하도록 딱 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등호는 들어가는 거 실패. 이런 식으로 등호가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만 풀어주자. fx 어딨니 아까? fx 다시 적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제곱에 더하기 8이니까 f의 2는 4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슝슝 사라지니까 4 빼기 a제곱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빼기 4는 0보단 작고 a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2는 0보단 작으니까 해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죠. 근데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나긴 얘기했는데 우리 개념 복습하고요.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2차 부등식을 작성할 때에는 최고차 계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집중해서 보고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해라는 거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부등식 여거의 해가 여거라면은 부등호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최고차 계수는 양수고 그 다음 부등식의 경계인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거 챙겨놓고 나머지 2번, 3번, 4번도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 한 번씩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우리가 a의 x-알파, x-베타로도 식을 세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1번, 2번, 3번, 4번이 많이 쓰인다는 거 기억 좀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1번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죠. 절대 쉽지 않은 문제였으니 잘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우리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다 최고차 계수와 판별식을 가지고 확인한 거 맞죠? 그죠? 근데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해가 없을 조건도 있고 제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것도 있고 막 해가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해가 그냥 가지면 좋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뭐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주로 최고차 계수 a와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방금 했죠? 대칭축을 기준으로 경계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하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번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부등식일 때에는 최고차 계수가 0일 수도 있다 얘기했고 2차 부등식일 때에는 최고차 계수가 0이 아니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와 음수일 때 두 가지만 따져도 괜찮다. 그리고 3번 문제는 해를 갖도록인데 이거를 반드시 주의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요거랑 그냥 해를 갖도록 이거는 다른 뉘앙스라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4번 문제나 5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 그리고 7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나랑 많은 연습했으니까 여기 진짜 어렵고 진짜 쉽지 않은 내용들이거든. 잘 복습해서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긴 강의 듣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 마무리할게.